오늘 제가 어떤 거 알려드리기로 했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강의 자체도, 제 말 자체도 걸러서 듣게 돼 있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만큼만, 납득이 된 만큼만, 이해가 된 만큼만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급여 이게 이게 검정색이구나. 급여 외 죄송합니다. 이걸로 하자. 급여 외의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이 수익이라는 건 그냥 뭐 돈 버는 방법 이런 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백날 들어도 안 돼요. 정보를 듣는 거는 수익이랑 큰 연관이 없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내 모습이나 태도나 어떤 근성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다는 건 그만한 실력이라는 게 생긴다, 경험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것의 결과 값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머릿속을 단순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쿠팡 그리고 위너에만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위너라는 일 중에, 위탁 판매 방식 중에 돈 되는 거, 상품을 찾는 것도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하는 거 있고, 고객 응대하는 거 있고, 아니면 일은 안 하고 생각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중에 돈 되는 게 뭔가? 상품을 찾는 게 거의 99%다, 지금은. 그럼 이렇게 단순한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내가 충분한 시간을 못 쏟았는지, 아니면 아직인 건지, 내일은 된 건지,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노동력을 넣어야 되는 건지,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쵸? 자, 그러면 한 분 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한 분, 수강생 대표님이신 분 한 분, 어제 저녁에 친구한테 한번 공유해 주다가 다시 봤는데, 이제 일기 수강생입니다 하고 성희 대표님이 7월 8일 날 올려주신 거, 그 다음에 성희 대표님이 작년 12월에 올리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기 수강생이시니까 일기는 11월쯤 시작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됐을 때 뭐 이제 일기 이제 끝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편하다, 자기 위너만 했다, 이렇게 주문 들어온 거랑 10월부터 11월, 그러니까 한 달 반,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반 3,200만 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45일이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3,200만 원 매출이 났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7, 8, 9, 세 달 동안 140이었다. 근데 그나마도 9월에 90만 원, 마지막에 이 140 중에 90은 제가 뭔가를 알려줘서 90만 원짜리 하나 팔아봤대. 뭐 내가 뭘 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45일 동안 이전에 세 달에 비해서 20배가 넘는 것 같았다. 근데 이분이 중간에 막 호주에도 한 달 갔다 오시고 하더니 뒤늦게 6월쯤에 성주 대표님 오랜만에 공유 드립니다 하면서 그 기프티콘을 주시면서 뭔가를 막 주문 처리한 걸 보여주시길래, 제가 그러면 그거 카페에도 한번 올려달라, 사람들이 보고 동기부여 되게 했더니 이제 올리셨어요. 어, 1기 때 바로 파시길래 2기 때 특강을 해보시라 하면서 특강도 해보시라고 했어. 우연히 아이템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냥 열심히, 이분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방법을 찾았어, 여러 가지. 우리 그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로켓 와우 멤버십 가입하면 한 달에 4,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45일인가 30일 동안 무료 반품이 된다. 그러니까 로켓 배송인 제품을 사놓고
그걸 30일이나 45일 안에 반품을 하면 무료 반품이 되는 거예요. 집 앞에 놔두면. 그 무제한 반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이분이 활용했느냐? 아이템 위너인 제품 중에 로켓 배송인 건 우리가 주로 거르는데, 로켓 배송인 것 중에 옆에 잔여 재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래요. 5개 남음, 3개 남음, 7개 남음,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이분이 사버렸어. 로켓 와우 결제돼 있으니까 사고, 그럼 그 제품 로켓이 품절됐으니까 로켓보다 2위에 있던 사람의 가격에 맞춰서 위너를 걸어. 그 다음에 다시 로켓이 입고가 되어서 내가 이 위너 자리 2위에서 위너 먹었던 걸 빼앗기면 이거 샀던 걸 반품하는 거죠. 이게 이분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알려준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보면 이 실시간으로 22건 이거나 오전에 벌써 이미 이만큼 주문이 들어왔고 배송 처리해 놓은 게 이만큼이고 배송 중이 배송 완료 이런 걸 보면서 매출을 공유해 주는 거죠. 240만 원. 이게 하루니까 하루에 240만 원. 300. 560만 원까지 나왔다. 매출이. 600, 700까지 나온 날도 있다. 하루에. 그 하루에 평균 200이라고 쳐도 한 달에 6천만 원인데 지금은 한 달에 8,4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분은 우리가 주로 그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방식을 했을까? 어떤 제품을 팔았을까? 이런 방법 같은 걸 궁금하게 생각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분 제 수강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말을 못 해줄 게 없잖아요. 저한테 뭐 비밀이고 뭐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라는 게 없어. 그냥 어떻게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뭘 하든지 될 사람이겠구나 싶으면서도 이전에 3개월은 안 그랬잖아요. 이전에 3개월은 140만 원 중에 그 중에 90만 원은 또 제가 알려준 방법이라고 하니까 50만 원 낸 분인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도 하고 다 좋은데 방법, 방향 이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헤맬 수 있다. 우리가 각자가 다 될 사람들인데도 몰라서 헤맬 수 있다. 혹은 지금처럼 위너 해가지고 일단은 팔아볼 수 있게끔 나름의 방법을 하나 알게 됐는데도 알고도 팔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내 머릿속을 정리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을 높게 잡아놓고 우리의 실력,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뭐든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면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178에 몸무게가 60kg쯤 돼요. 그럼 난 말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말랐다고 인지한 게 20살이에요. 근데 말랐다고 인지해서 나 진짜 살찌고 싶었어요. 간절했거든요. 원했거든요. 근데 살찌고 싶었고 간절했다. 근데 지금 거의 91년생이니까 33까지 몸무게 그대로예요. 조금 빠졌으면 빠졌지. 근육은 조금 붙었을지 몰라도.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자꾸 분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덜 간절했나?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운동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업에서. 지금은 모르니까 그게 우리에게 명분이 되거든요. 합리화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아직 시작이니까 그렇지 하고 스스로에게 안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납득시키고 있어. 그치만 운동을 예시로 들면 우리가 운동할 줄 몰라서 운동을 못할까? 절대 아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위너를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뭐 기미상궁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분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순이익으로 번대요. 먹스타그램을 해가지고. 난 그걸
알기 전에는 목스타그램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고? 였고, 알고 나서는 아는데도 못하겠어요.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릴스 찍고 몇 번만 찍어보면 릴스 익숙해질 텐데, 그럼 조회수 잘 나오게끔 꾸준히 찍어보고 또 다르게 찍어보고 조금만 하면 될 텐데, 뭐 그것만큼 단순한 방식이 어디 있어요. 2천만 원은커녕 500만 벌어도 이거는 대표님들이 해보면 알아요. 블로그에 협찬할 때, 음식점 제 친구 와인바 협찬해줄 때 제가 그냥 뭐 예를 들면 판교 와인바 검색해서 상위에 있는 10명한테 연락을 해요. 블로거한테. 업체 끼기는 좀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음식 3만원어치 제공해줄게.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원고료 같은 걸로 딜하기 싫고 그냥 5만원 줄게. 내가 친구 거라서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이거면 거의 성사돼. 10명 중에 이 쪽지를 본 사람은 대부분 성사돼. 그럼 10명 중에 2명 봤으면 2명이 거의 성사돼요. 왜냐? 주말에 그냥 놀기 삼아 가서 협찬 받고 돈도 받고 좋지. 블로그는 단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인스타에 누군가한테 릴스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 최소 25만원 30만원은 줘야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해.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찍찍찍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익숙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일들도 다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잘하겠어요? 전 늘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싶거든요. 쉽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요. 이 체력에는 건강상의 체력도 있고, 신체적인 체력,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생각 많은 거, 방법 알면서도 실행이 잘 안 되는 거, 엄두가 안 나는 거, 별의별 이유가 다 많아. 나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옛날처럼 단순하게도 못해. 단순하게 하려니까 이게 자꾸 눈에 밟혀요. 이거 돈 된다는데, 이게 돈 된다는데, 자꾸 이걸 재고 있어요. 사실 그냥 운동처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나는 나와의 싸움을 맨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지 않아. 이제 누군가를 더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겁니다. 더 많은 거, 새로운 정보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오늘 나와의 싸움처럼 위너 오늘 1시간에 1개 찾았어. 그럼 오늘 3시간 했어. 3개 찾았다. 그러면 그것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1시간에 하나 찾은 걸 2개 찾을 수 있을까? 3시간 하는 걸 4시간 할 수 있을까? 이거 오늘 했는데 내일도 모레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악착 같은 이 있어야 우리가 좀 뭔가 사는 맛이 난단 말이지. 뭔가 그럼 잡생각도 없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투정 부리고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오잉? 하면서 나도 갑자기 열심히 살게 돼. 옛날에는 생각도 많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저 하기도 바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싶고, 그런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는 게 이거의 취지인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어떤 거 알려드리기로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일단 위너를 포함한 상품 소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의 큰 틀에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제가 한 7, 8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건 뭐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병행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돈 되고, 이것만 해도 되고, 다 뭐 각자의 방식인데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돈 되는 걸 어떻게 찾아 나가면 되는지, 오늘 당장은 못 찾겠지만 꾸준히 찾아 나가면 분명히 도움 될 만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흥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거부터 해볼게요. 온라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힌트를 크게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2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구인구직 사이트예요. 이렇게 일부러 켜놨거든요. 구인구직 사이트,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종, 모든 일을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치만 내가 몰라서, 아까 인스타그램, 먹스타그램처럼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건데 알아도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치만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도 희망 같은 게 생겨요. 뭔가 동기부여가 돼요. 이 사람 이렇게 돈 벌고 있겠구나, 막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잡코리아는 사람을 뽑는 곳이지만 회사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것이다. 돈도 못 벌면서 사람을 뽑지 않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든 뭘 했든 뭐 잘 될 것 같아서든 아무튼 돈이 될 것 같거나 돈이 되니까 사람을 뽑을 것이다.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냥 뭐 회사 이름, 뭐 예금보험공사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여기 큐레이팅이 다 돼요. 정리가 다 돼요. 여기 보면 상세 검색, 뭐 지역별, 직무별, 산업별, 뭐 아무거나 눌러도 되지만, 직무별 눌러도 되지만 산업별 해서 뭐 이렇게 판매 유통업, 백화점 모르겠고 유통 도소매 관심 있어. 그럼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선택된 조건 검색하기. 아니면 마케팅도 있을 거예요. 미디어 광고, 뭐 광고 홍보 전시도 있겠고. 마케팅 없나? 마케팅, 이거는 직무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선택된 조건 검색하기 하면 쫙 뜹니다. 이걸 매일매일 그냥 신문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포일릭스라는 회사 난 처음 들어봐요. 근데 병원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관리, 경력직 채용, 이거는 관심 없어. 뭐, 나 경력도 없고 모르겠어. 근데 병원 마케팅이 돈이 되나? 브랜드 블로그라는 기술이 돈이 되나? 하고 힌트를 얻어보는 거예요. 왜 힌트가 되냐? 자꾸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자꾸 보이는 거. 그게 요즘에 뜨는 거거나 돈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병원 마케팅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면 여기에 다시 병원 마케팅을 검색해보는 그 정도의 근성은 있어야지. 아, 병원 마케팅을 이렇게 뽑는구나. 병원에서 UMB 의원에서 직접 뽑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서 뽑기도 하고,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병원 마케팅 같은 걸 전담하는 대행사에서도 뽑겠군. 애드라이크, 이건 대행사인 것 같다. 자, 이걸 자꾸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님들이 뭔가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대표님들이 회사 다 다니고 계시고 직무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절대 뛰어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하고 나니까 진짜 다 할 수 있는 거였어. 이건 내가 단언해 줄 수 있어요. 해보고 나면 진짜 다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별거 아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힌트 얻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나? 어떤 업무를 해야 되나? 돈은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얼추 뭐 돈도 조금은 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믿지는 못하겠고, 뭐 재택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 뭐 재택 괜찮을 수 있겠다. 아, 이런 기술이 돈 되나 보네. 이런 기술로 주로 마케팅을 하나 보네. 브랜드 블로그랑 모음고 쓰는 거, 그 글 쓰는 거, 지식인, 플레이스, 카페,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곳에 바이럴도 하려나 보네 하고 끝이에요. 여기에 재택으로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지원도 해보시고, 지원해서 떨어져도 돼. 그치만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부도 되고 재미가 있어요. 소산식품, 그럼 여기서 소산식품이 뭘 파는지도 검색해 볼 수 있죠. 이 업체를 웬만하면 다 까볼 수 있어. 소산식품, 뭐 이런 거 파나 보네. 그렇구나.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브랜드가 브랜딩이 되어 있는지도 얼추는 볼 수 있어. 얼추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어. 소산식품 검색해 보면 여기에 검색량이 190회면 이거 브랜딩이 된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다녔다기보다 이제 팔아줬던 회사 중에 베리맘이라는 곳이 월 검색량, 이 네이버 기준이지만 3,200밖에 안 돼요. 여기는 주로 자사몰에서 팔거든요. 자기 홈페이지에서 파니까 네이버 검색량이 적을 수 있지만, 이런 회사도 아기 로션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연 매출 2, 30억 해요. 한 달에 1억씩 벌어. 내가 이걸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월 검색량이 1,000, 2,000, 3,000 되면 그래도 절대 무시 못할 브랜드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건 브랜딩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제품을 파나 보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파는데 브랜딩, 마케팅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냥 판매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사람 뽑나 보다.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등 홍보 마케팅 관리라고 해서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뽑는 사람도 이걸 할 줄 모를 확률이 높아요. 왜 그걸 확신하냐면, 브랜딩, 마케팅, 홍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걸 세 가지 다 적어 놓은 게. 브랜딩도 완전 새로운 영역, 큰 영역. 마케팅도 새로운 거. 마케팅 안에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다 다른데, 홍보, 뉴스, 기사 띄우는 뭐 이게 다 별개인데 이걸 다 적어 놨다는 거. SNS 홍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 놨다는 거. 이거 좋아 보이는 거 다 적어 놨다는 거. 근데 갑자기 파워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우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신이에요, 거의. 이걸 다 적어 놨다는 건 뽑는 사람도 잘 모른다. 좀 작은 기업이니까 입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알바처럼 이렇게 재택 알바처럼 경험 쌓을 겸 해도 좋겠다. 여기는
뭔가 이 스튜디오 송도리움 검색하면 또 다 나올 거거든요. 송도리움 검색하면 이렇게 한옥 관련된 스튜디오, 자연적으로 찍을 수 있는 뭔가 스튜디오를 홍보하는 사람을 뽑나 보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시장도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기술이 돈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보는 거죠. 체크 쉐어는 뭐지? 마케팅, 카피라이터, 뭔가 어떤 건강 보조 식품을 파는 브랜드인데 성장할 수 있는 7월에 설립돼요. 그러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거 마케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뽑나 보다. 그러면 나중에 실력이 생기면 대표님들이 걸러낼 수 있어요.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내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눈이 생길수록 내가 이제 알바를 지원하든 이런 마케터를 지원하든 될 만한 거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택 알바, 운영 대행, 판매 대행을 하면서 경험이 엄청 생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수급해 오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 가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돈 들이지 않고 경험도 쌓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힌트를 그냥 웬만한 힌트는 다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에서 돈 되는 일 찾는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위너를 포함해서 상품 찾는 것, 상품 소싱에 대한 것도 이제 막 고민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힌트를 나는 이런 식으로 얻었으면 좋겠다. 여기 몇 가지를 켜놨는데 이렇게 다 켜볼게요. 자, 여기 네이버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랭킹 뉴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첫 화면만 슥슥 보는 거예요. 매일 한 1분씩만 들여서 어떤 게 요즘에 이슈인가, 요즘에 막 호신용품 팔듯이 뭔가 시대에 이슈가 될 만한 걸 자꾸 보는 연습. 이걸 굳이 종이 뉴스 같은 거, 종이 신문 같은 걸 보지 말고 이런 거 슥슥슥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품을 판다는 건 늘 말하지만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제품 판매라는 건 누군가는 산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뭔가를 파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걸 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경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 나 존경해 해서 아무도 존경 안 해주잖아요. 존경은 해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판매를 하지만 누군가 사줘야지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닌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판매지만 사실은 누군가 구입해줘야 되는구나. 그 구입하는 건 주체는 사람이겠죠. 각 사람마다의 어떤 수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니면 욕구, 그들의 알게 모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샀어 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뭘 팔까는 1차적인 거고, 이 안에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이 있나? 아니 이런 걸 필요로 하나? 이런 힌트를 얻자 이거죠. 매일매일 보면서. 왜냐하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엄청 돈 되는 일인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뉴스 같은 게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가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서 보려면 힘들었을 텐데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이런 걸 가끔씩 보려고 해요. 이렇게 슥슥슥 보면서 이렇게 막 살인 예고 이런 거, 호신용품 막 떠오르고, 방검복 이런 거 떠오르고, 잼버리 코리아 뭐 이렇게 나오네, 어쩌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힌트가 생기기도 하고. 아셨죠? 이렇게 보자, 그럴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인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식인에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뭔가를 물을 것 같아서 명예의 전당 이렇게 눌렀더니 질문 키워드가 더보기 누르면 나오더라고요. 청년 도약 계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이거 주로 20, 30대, 잠깐만, 이 청년 도약 계좌 누가 주로 관심이 있어야 할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청년 도약 계좌 했을 때 검색량이 69만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343만까지 올라갔어요. 6월에는 343만이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검색한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조금만 더 보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청년 도약 계좌가 아니고 그걸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 같은 걸 키워드 검색 청년 도약 계좌 검색했을 때 지금 69만이구나. 여기서 남녀 고르고 나이도 20대 30대 그야말로 이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누군가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청년 도약 계좌 말고 이런 식의 정부 지원 어쩌고에 대해서 내가 다루면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나? 하고 고민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만 보세요. 여기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 도약 계좌 기말고사는 학생들 그래 그런 시즌인가 보네. 디아블로 이건 게임 그렇구나. 스터디 카페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스터디 카페 질문이 많이 올라오나? 벼락치기 이게 다 시험 관련된 것 같네. 오염수 방류 그래 이것 때문에 소금이 엄청 떠서 소금이 막 대란도 일어나고 했었지. 화산기관 이건 만화인 것 같고 족보닷컴 이건 뭐지? 커뮤니티인가? 하면서 한번 또 들어가보고 모르지만 족보닷컴이라는 게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니까 커뮤니티가 되는 걸 테니까 그냥 뭐 어쩌고 뭐 강의 시스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렇게 지식인의 또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 질문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나 보다 이런 걸 좀 뭐랄까 알려주면 좋아하나 보다 라고 힌트도 얻어보고 Q&A도 종류별로 이렇게 슥슥 보고 보다 보면 힌트가 나올 거다. 근데 그걸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거죠. 예를 들면 상품에 한정해서 요거트 요거트 메이커를 보게 됐어요. 요거트 메이커를 검색했더니 이런 식으로 쇼핑 연관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확장이 되어서 뜨더라.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베어 그릭스. 여러분 프리미엄 등급이라는 건 3개월 누적 한 6억쯤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에 2억은 팔아야 돼요.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상품이 몇 가지 없어요. 아까 보니까 디자인이 예뻐 나름.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계속 고민해보는 거예요. 잠깐만 요거트 메이커? 이걸 또 나름의 분석해보는 거지. 요거트 메이커 아직도 시장이 살아있을지. 검색량 22,000이면 꽤 많다. 경쟁률도 5대1이면 낮지 않은데? 그러면 요거트 메이커랑 유청 분리기 이게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 유청 분리기도 이만큼이네. 시장 규모가 되네. 그리고 이걸 3년치에서 한 달로 보면 예전에는 없던 키워드가 21년부터 22년에서 23년에 거의 빵 해가지고 수요가 엄청 늘었구나. 이게 하락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럼 요거트 메이커는 이전부터 있었구나. 그래도 꾸준하네. 조금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하네. 그러면 베어 그릭스는 하고도 고민해보는 거야. 베어 그릭스는 어떤 사람이 20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럼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프리미엄 등급에 엄청 팔고 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검색해보고 요거트, 꾸덕 메이커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하는지도 막 찾아보면서 그럼 이걸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베어 그릭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명 자체가 아까 2,000, 3,000만 돼도 크다고 했는데 이거는 브랜드 명 자체가 45,000이야. 엄청 크구나. 브랜드가 엄청 떡상을 했구나. 그야말로. 그러면 우리 이걸 이 사람이 지금 잘 팔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공급받아서 우리가 너희랑 안 겹치게 본사랑 안 겹치게 폐쇄몰에만 팔게 라든지 아니면 너희 지금 Z 배송을 안 팔고 있으면 로켓이랑 Z 배송에만 팔게 라고 상품 소싱을 차별화해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 연락 온 거 없으면 내가 아마존에 팔아볼게. 이거 내가 아마존에 뭔가 수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예쁘고 하면 아니면 아마존에 있는 한인한테라도 팔게. 그러면 요거트 메이커 한번 어설픈 영어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후원이니까 광고 빼고 이게 1등인가? 요거트 메이커 29.30달러 4만원 좀 넘나?
근데 뭐 금액은 모르겠고 디자인은 그냥 무난한 거네. 근데 1등, 2등은 리뷰가 13개, 1등은 1000개, 3등은 베어 어쩌고인데 조금 금액 비싸고 1400개, 200개. 이건 광고니까 빼고. 그러면 이게 리뷰가 막 몇 백 개 다니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휴대폰 거치대 같은 거, 폰 케이스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이 리뷰가 엄청 만 개, 막 4,000개 이러는데 아까 그거는 그거에 비해선 적으니까 아마존? 아니면 동남아 쇼피 같은데 내가 한번 팔아볼까? 라고 연락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것과 비슷한 유사 업체, 유사 브랜드에게 연락해 볼 수도 있겠고. 왜냐, 요거트 메이커, 유청 불리기 이런 게 시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잠깐만, 이 사람이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뭔가 트렌드를 좀 빨리 읽어서 이런 디자인으로 승부를 했나? 이 사람 어떻게 했지? 내가 나중에 브랜드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도 자연스럽게 고민이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위너는 지금 오늘 올려서 오늘 팔리나 안 팔리나 이걸 고민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상품 소싱이 돈이 되나 라는 걸 안다면 이런 식으로 꾸준히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돈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 꾸준히 해나가야 될까. 뭐 아무튼 뭔가 꾸준하게 파나가려면 오늘 그냥 머릿속에 뭐가 팔리지? 내 주변에 물건 중에 뭐 마우스, 컴퓨터, 뭐 이렇게 떠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일, 모레, 3일 지속을 못해. 그치만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뉴스 기사도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트렌드도 보고 보다 보면 자꾸 이런 도구가 생겨요. 제가 이런 블랙키위, 아까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맨날 봤을까봐요. 저 이거 본 지 이틀도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 눈에. 그리고는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썸 트렌드 이런 게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이게 크롬에서 되는구나.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이거 관련된 어떤 걸 주로 떠올리는지가 이제 사람들의 뭐랄까 머릿속에 마인드맵처럼 보여줘요. 예를 들면 베어 그릭스 쳤다. 안 나오네. 브랜드라서 안 나오나? 그러면은 요거트 메이커 치면, 연관어 분석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트 메이커를 검색하는 사람은 아침에 먹나 보네. 밥 대신 먹나 보네. 꿀도 같이 사나 보네. 요거트 뭐 이렇게 전용 수저가 있나 보지. 유산균, 냉장고 다 이런 걸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순위도 볼 수 있어. 요거트 하면서 그릭 요거트를 떠올리는구나. 그릭 요거트를 위한 어쩌고인가 보다. 요거트 메이커가 냉장고 전용 냉장고가 있나? 아니면 냉장 보관이 된다는 말인가? 우유도 넣고 하나 보네. 아침에 뚜껑을 핥아먹는다는 건가? 뭐 아무튼 이런 걸 해줘.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가자 이거지. 그러다 보면 힌트가 점점점 조금씩은 보일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낚시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제가 하루밖에 안 봤지만 낚시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 얘들이. 난 낚시 안 해봐서 모르는데 90만원, 14만원 막 이래요. 50만, 60만원도 엄청 많았어, 제가 아까 본 걸로는. 프로피싱 이것도 막 프리미엄이면은 6억이 넘는다는 건데 3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상품 누적 판매순 해서 1,800원, 높은 가격순 20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럼 높은 가격순 말고 누적 판매순으로 한번 볼게요. 얼마나 팔고 있는지. 누적 판매순에 좀 12만 7천원짜리 몇 개나 파나 보자. 이 상품의 배송기간, 이 상품만 3일 동안 9개. 그럼 하루에 3개. 3개가 아니라 3건이지만 한 건의 주문에 이제 뭐 2-3개 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샀다 치고 그래도 하루에 30만원 팔아요. 이거 하나만. 엄청 큰 거잖아요. 상품이 뭐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상품이 2,000개인데. 그러면 낚시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을 좀 가성비 있는 브랜드처럼 중국에서 들여와서 한번 해볼까? 그게 사람들한테 먹힐라나? 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아기띠도 콘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콘이. 대표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제가 예전에 아마존이 제 온라인 사업의 이제 첫 커리어인데, 콘이라는 브랜드만 검색해 28,000이 엄청 많아요. 근데 코니는 아마 연매출이 지금 2,300억 될 거예요. 코니 매출
22년 기준 260억이야. 근데 여기에 기사를 읽어보면 해외 매출이 더 크다고 나와 있어요. 해외는 안 뜨나? 해외. 아무튼 제가 아까 대충 검색해봤을 때 해외가 더 커. 왜냐면 내가 이걸 본 게 아마존에서부터 본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에 이런 브랜드로 동남아 쇼피 마찬가지로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이 파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런 아기띠 같은 거 이렇게 로고 하나 붙여가지고 나름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분이 뉴스 기사 보면 자기가 아기띠 쓰려고 보니까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동대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디자인도 조금 바꿔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야. 그러면 아기띠 혹은 코니라는 브랜드만 볼 게 아니라 아기띠로부터 시작된 잠깐만 아기 용품 중에 그럼 좀 틈새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 국내는 모르겠지만 해외로 틈새를 좀 볼 수 있을까? 마멘리틀이라는 것도 유아 트램폴린 같은 걸 팔더라. 이 업체가 더 잘 팔 수 있게끔 내가 쿠팡에 Z 입점 같은 거 해서 좀 더 팔아볼 수 있을까? 이런 틈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보더라도 어떻게 팔 수 있을지, 어떤 힌트가 될지, 이게 시장에 원래 없던 건지, 유아 트램폴린이라는 게, 아니면 이 브랜드가 잘 만든 건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유아 전동 자동차 해가지고 디트로네라는 브랜드가 나와요. 이게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막 이렇게 300만원, 400만원 이래요. 근데 이게 기능도 엄청 많고 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으로 엄청 사. 이거 한번 볼까요? 몇 개나 파나? 자, 디트로네 스토어 전체 상품. 이게 지금 자사몰에서 주로 팔고 쿠팡에서도 안 팔던데, 그럼 네이버 판매량이 적은데도 팔았던 걸 볼게요. 400만원짜리. 자, 이거 지금은 많이 안 파나? 지금은 최근 판매량이 없으면 이렇게 안 떠요. 아무튼 이건 쿠팡에도 안 파는 거 보니까 자사몰로 많이 팔아. 그리고 예약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엄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팔아볼 수 있을까? 근데 이 업체는 따로 총판을 안 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또 힌트 얻어보는 거죠. 유모차, 유아 외건,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러면 이런 걸 키워드만 딱 저장해놨다가 내가 조금 가성비 있게 중국이나 어디서 들여올 수 있을까? 아니면 국내에 다른 업체 걸 내가 팔아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죠. 유아 외건, 패밀리 모빌리티가 뭐지? 하면서 또 검색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습관처럼 좀 확장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 힌트가 될 만한 게 분명히 나온다. 그럼 그런 게 하나 터지면 돈이 될 수 있겠죠. 석고 방향제도 어떤 그 안 대장님이라는 분이 이거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이게 뭐 이거였어. 이건가? 아무튼 이런 디자인을 르마다. 이거 그냥 디자인만 붙여서 팔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분은 유튜브로 팔았지만 그래도 석고 방향제라는 걸 내가 알게 됐네. 그러면 석고 방향제 같이 좀 만만한 거 막 전파 인증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것 중에 검색량도 괜찮고 시장 규모도 그래도 꾸준히 2, 3만씩 나오고 괜찮은데 하면서 이걸 뭔가 디자인을 붙이든지 컨셉을 바꾸든지 패키징을 바꾸든지 선물 전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서 확장해서 인센스 스틱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처럼 좀 컨셉을 바꾸든지 선인장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인장 같은 게 유행인가? 하고도 보고.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찾은 어떤 상품을 찾아 나가는 거, 고객의 수요, 욕구를 찾아 나가는 것 중에 제일 그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한 방에 뭔가 찾기 바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서 틈새를 찾아 나가는 거.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이렇게 다 켜놓은 거예요. 하나씩 보려고. 그러면서 된다 싶으면 도매 사이트나 어디에서 소싱 받아서 팔아보고 팔리네? 그럼 더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마진도 점점 늘려나가는 거. 아셨죠? 여기 막 키워드 찾은 거는 1차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냥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베스트에서 힌트만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본 거야. 근데 이게 당장 아이템 위너로 상품이 안 찾아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 이 브랜드 못 팔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이제 나중에 팔아줘도 되고 팔아주겠다고 연락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찾다 보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 봐도 되겠는데 아니 내가 만들지 못해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브랜드만 붙여가지고 브랜딩하면 더 잘 팔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거죠. 그게 아이템 위너 그 다음 방식의 그 정석 위탁 판매 중에 제일
뭐랄까 이상적인 방식인 것 같아. 도매 사이트 통해서 팔고 뭐 이런 거 말고. 아셨죠?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내가 꼭 다 안 만들어도 된다. 남의 거 팔아만 줘도 된다. 아니 남이 팔고 있는 걸 더 잘 팔아만 줘도 된다. 아니면 판매 채널만 늘려줘도 된다. 로켓 입점 안 돼 있으면 로켓 입점해준다고 하면서 해도 된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여기 봉이자 청 검색하면 여기 1등 문경몰 물설탕 1등 2등 여기가 로켓으로만 한 달에 억씩 팔아요. 억이 넘어. 근데 이분이 입점하고 나서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쿠팡 로켓팩 입점만 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문경에 그냥 예전에는 작은 공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잘 팔리니까 공장을 증설했을 뿐이야. 그 증설도 정부에서 대출 많이 지원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누군가는 이런 아이템으로 그냥 등록해서 팔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선점하니까 여기는 이제 쿠팡에서 상무 거기도 임원 포함해서 다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나 봐요. 각자의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많이 나야 되나 봐. 그러니까 그 임원분이 불러서 잠실에도 한번 가보시고 입점만 했을 뿐이래. 이런 틈새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느냐 라는 거죠.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놓으면 나중에 눈에 잘 보이고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위너 찾는 거는 이따가 조금만 더 같이 해보기로 하고 5분만 더 실무를 같이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온라인 판매의 큰 틀을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가 아니라 이걸 하는 사람 다 있더라. 근데 크게 보면 처음에는 위너 같은 것처럼 차익거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포함해서 차익거래 방식 그 다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유통을 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이것저것 시즌성 제품 등등 포함해서 들여와서 올웨이즈나 도매국 같은 사이트에 올려놓고 대규모로 파는 거지. 그야말로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그 다음에 뭐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내 브랜드다 해서 붙여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난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빠지는 게 있어요. 차익거래랑 유통은 뭐가 빠지냐면 판매를 위한 실력, 기술, 이 안에는 광고도 있고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소구 포인트, 뭐 잘 팔리는 상품 틈새 찾는 거 브랜드 만드는 이런 기술 실력이 빠져 있어요. 나름 뭐 상품을 보는 눈이 있다 치더라도 되게 단순해. 그리고 판매 채널 의존도가 높아요. 도매국에서 많이 팔았던 사람이 이제 도매국 안 팔리더라. 올웨이즈의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체들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판매 채널이 경쟁이 세지면 쉽게 망할 수 있거나 이 제품들이 팔리다가 안 팔리면 망할 수 있거나 나중에 이 유통이라는 건 그냥 중간 역할만 하는 거니까 실력 기술이 없이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계속 겪는 거죠. 직원은 있는데 직원은 다 단순 업무하는 직원이야. 인건비는 세. 근데 돈을 벌어오는 일은 나랑 몇 명밖에 안 돼. 근데 이것도 늘 불안해. 판매 채널마다 제품마다 다 달라.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유통이나 차익거래 같은 건 도구로만 쓰고 점점점 실력이랑 기술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단순히 브랜드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 만들어서 돈 좀 되면 말고 뭐 아님 말고 돈 좀 되면 좋고 이런 느낌 말고 진짜 많이 찾아보고 많이 연구해보고 많이 발품 팔아서 이걸 하나씩이라도 좋으니까 만들어 나가는 거.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실력 경험으로 돈을 벌자. 내가 브랜드 혹은 상품 하나씩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제대로 팔아보자. 처음에는 마진 좀 적어도 좋아. 그치만 고객을 한번 얻어보자. 한 명이 와서 10,000원 버는 거 말고 한 명이 오면 이 사람 감동시켜서 3명이 오게끔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브랜드가 이 상품이 커져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한 3에서 5년 키운 브랜드 이런 걸 매출이 이만큼인데 거기에 가치를 3배, 5배, 10배 받아서 내가 이거 양도했어. 양도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냐? 아니야. 이거 팔고 그 다음 거 못할 확률도 있어요. 운 좋게 이 제품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어서. 그치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될 거예요. 이 양도를 통한 수익이 생각보다 클 것 같은 거예요. 가치가. 제품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에 의존하니까. 실력은 계속 좋아지니까. 이 제품은 팔리다가 곧 경쟁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고 맨날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얻잖아요. 실력은 계속 늘잖아요. 말인지 좀 조금은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쇼핑몰 판매 이런 거 검색하면 이런 게 나와요. 전 이용해 보지진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쇼핑몰 매매 이런 걸로도 힌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쇼핑몰 같은 걸 매물로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비공개된 거 말고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어플은 내가 관심 없으니까 말고. 그럼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도 한번 볼까? 스마트 스토어 봤을 때 스마트워치 스트랩 판매하는 곳 2천. 자, 이런 데이터 없는 거 말고 종합 쇼핑몰 리빙 주방 같은 걸 파는데 월 매출액이 4천이다. 수익이 얼마인지는 뭐 모르네. 근데 1억 2천을 받아? 하면서 혹시나 더 많은 정보가 있는지 들어가 보고 이런 걸 힌트 얻어 보는 거예요. 동업자와 관계가 좀 애매해져서 아, 그렇구나. 이게 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얼추 참고만 하는 거죠. 아, 사람들 이런 걸로 돈을 버네. 이런 걸로 매출을 내네. 이렇게 스토어를 팔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눈을 넓혀보는 거지. 판매자 정보 최재혁. 나 같으면 이런 걸 막 더 검색해볼 거야. 사업자 정보 검색해가지고. 사업자 정보 조회 이렇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사업자 조회를 해야 되나? 머니핀 이런 데 이제 막 검색하기 쉽게 나와요. 아셨죠? 오늘은 상품 소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고 고민하면 얼마든지 틈새는 나온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많지도 않고 판매자 중에 잘 파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 잘 파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 모든 틈새를 다 먹지도 못해. 그게 이 온라인 판매의 장점이에요. 독점할 수 없어.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쿠팡 위너 상품 찾을 때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삼성 비스포크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삼성 비스포크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죠. 냉장고, 에어컨, 김치 냉장고, 키친핏, 뭐 포크, 큐커. 그럼 여기에 또 들어가면 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잠깐만, 비스포크 냉장고 중에 나는 모델명이 궁금한 거죠. 모델명. 왜냐하면 비스포크 냉장고 하나 봐서 될 게 아니라 이거 색상마다 이렇게 모델명마다 다를 거잖아요. 최저가가. 그러면 이 삼성 비스포크 안에서도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김치 냉장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도 모델명이 있고 색상이 있고 다 다를 테니까 이걸 조금 좀 다양하게 한번 검색해보자. 이런 정도의 근성이 좀 필요하다. 그냥 비스포크, 삼성 비스포크 검색해서 위에 나오는 거 몇 개. 에이, 뭐 최저가 안 나오네. 끝이 아니라 삼성 비스포크 Z 청소기도 있네? 하고 또 힌트 얻어서 여기 Z 청소기도 넣어놓고 거기에 모델명을 그래도 상위에 있는 한 10개는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다르죠? 이거 다르죠? 이거 다르죠? 이거 다르죠? 근데 또 이 모델 안에 색상이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색상마다 모델명이 다를 수도 있고 이걸 다 그래도 한번 보는 거예요. 쫙 네이버에서 최저가가 얼추 나와 있겠지 하면서 이 정도의 근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없을 수가 없고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잠깐만 이거 내가 팔아보고 싶다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이걸 막 삼성에 받아올 수 없으니까 삼성 뭐 어디든 중간 총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총판에서 내가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으로 알바처럼 가서 내가 팔면 수수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 판매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면 아이템 위너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품 소싱에 대한 힌트 얻어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거죠. 무한대로 확장 가능하잖아요. 계속 이 끝도 없는 세상을 계속 넓혀 가볼 수 있잖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위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품 소싱이라는 것으로 확장해보는 거죠. 제가 본 이런 키워드들이 아주 1차원적인 거지만 저는 여기에서 계속 확장해 나갈 거예요. 뉴스도 보고 이걸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면서 아,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네. 야, 이런 거에 틈새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거 지금 유통하는 사람 있나 국내에? 아니면 내가 중국에서 한번 들여와 볼까? 이런 고민을 나는 계속 하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만 오직 답이다. 그걸 제가 SNS에 이제 알게 되는 대로 계속 올릴 거니까 그걸 사람들이 반응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카페에 또 올릴게요. 사람들이 이런 거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 그리고 내가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돈 될 것 같더라 하고 올릴게. 그럼 누군가는 그걸 실행해서 수익화하면 자기께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상품 소싱에 대해서 요행이 있는지 도매 사이트 찾으면 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상품을 찾아 나가는 고객의 수요 욕구를 찾아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놔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아시죠? 자, 대표님들 더 들어오신 근영 대표님, 진 대표님, 한정 대표님 계신데 열심히 일을 하러 가봅시다. 대표님들이 이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인생 전체로 보면 되게 그냥 해볼 만한 투자다. 주식은 어차피 한 달 봐도 모르겠고 2달 봐도 모르겠고 1년 봐도 모르겠고 부동산도 그런데 온라인은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대표님들이 그걸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외부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보, 특별한 정보 찌라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노하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료 강의 많이 비싼 거 들어보세요. 들어가 따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냥 근성 가지고 꾸준히 하면 정말 악착같이 하면 아까 그 한 달에 1,800만 원, 아니 8,400만 원 팔았다는 그분처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요만큼이고 더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이제 계속 더 많이 알아가려는 욕구도 있지만 그걸 많이 알아가 보려고 하면서 자꾸 알아가려고 하니까 끝이 없네. 근데 아는 것만으로 지금 돈이 되지 않네 라고 저처럼 느끼시면 이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걸 좀 멈추고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이걸 돈 되는 기술을 진짜 수익화를 해보자, 실현해보자.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아까 같이 먹스타그램 그리고 릴스 한번 찍어보자.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뭐라도 좋으니까 돈 안 받고 친구네 아니면 아는 사람 한번 연습해보자. 기술을 길러야지 돈을 받지.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마진은 좀 적게 받더라도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수익을 좀 적게 받더라도 실력 기술을 길러 나가는 고객을 얻어보는 그런 것들로 하나씩 넓혀 가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또 늘 하려던 말은 준비한 말은 조금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을 한 90%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제 강의의 단점이자 그런 건데 전 대본 준비 안 하고 그때그때 도움 될 만한 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대본을 준비하면 자꾸 뚝딱뚝딱 거리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고. 자,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제가 디스코드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여기 뭐 채팅에 물어보셔도 되고 여기까지 하고 한 주 우리 주 단위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한 10년 20년 할 사업 중에 또 오늘을 한번 보내봅시다.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다들 일하러 가보시죠.